후보자는 평생을 공직에서 자기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청문회는 정책 질의보다는 후보자 신상 관련 질문이 많았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후보자 95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국민 앞에 사과하셨습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온 신상 관련 질문이 처가 기업과의 이해 충돌 우려 그리고 공정성,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앞서 정태호 간사님이 답변 거부 내지 답변 회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간 제약의 원인도 있었던 것 같고 후보자가 조금 답변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저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서빙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입자가 삼성 SDI라는 걸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죠. 예. 그러면 삼성 SDI가 처가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이라는 명칭은 처가 기업이 수주한 다른 기업하고 겹칩니다만 직접 관련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세입자와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비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좀 개별적인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질의 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해명하여야겠습니다만 후보자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처신을 해왔고 지난 30년간 그리고 만약에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해 나갈지 각오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외람되지만 그래도 지난 30년간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서 살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국세청장이 소임을 맡게 된다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모로 걱정하시는 이해충돌이나 또 다른 면에서 정말 조심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네. 제가 국세기본부라든지 관련 규정을 살펴봤더니 직접적으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나 심사 청구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이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일단은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불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회피 신청을 한다든지 법에 정한 요건을 갖다 갖춰 놓고 하여튼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후보자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문회 준비하면서 후보자 이력을 살펴봤더니 국세청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고요.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과장 때는 닮고 싶은 관리자에도 2차례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언론 평가를 보겠습니다. 이론과 실무, 소통을 겸비한 준비된 국세행정 전문가, 업무, 소통, 관리 세 박자를 두루 갖춘 닮고 싶은 관리자, 유캐맨이 돌아왔다, 일처리 깔끔한 세정 전문가 등 이처럼 현재까지 언론의 반응도 잘한 인사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정부 이후 네 분의 청장님과 한번 이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든 느낌은 일은 참 열심히 했는데 승진 기회가 늦게 찾아왔다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보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청장들보다는 조사 업무에는 조금 짧은 근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징세국장, 본청의 징세국장도 했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국장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기획 인사, 기획조정관의 4년여 경험을 한 게 눈에 띕니다. 후보자는 인사권자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기획통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청장으로 지명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인사권자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경제가 여러모로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 굉장히 신중하게 잘 운영하면서 균형 잡힌 그런 국세행정을 펼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균형 잡힌 국세행정.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가 어떤 개혁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개혁 과제라기보다는 지금 일단은 세수가 많이 어려워서 네. 이 세정집행기관 장애 후보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지원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뭐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그런 수단보다는 그런 세정 신고를 도와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일단 재원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후보자 취임 후 가장 신경 써야 될 분야가 국세청장이면 세입징수기관의 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입 예산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산 대비 실제 국세 수입 오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020년은 그나마 좀 양호합니다만 2017년, 18년에 23조, 25조 초과 세수 발생했고 2021년에는 61조, 22년에 52조 초과 세수 발생했습니다. 2023년 작년에는 널뛰기를 해서 56조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산 대비 실제 오차가 10 내지 20%가 이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국세청도 기재부 세수 축에 참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수 축을 지원하고 어떤 자료와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주로 이렇게 현장에 있는 의견을 그 세수추계위나 기재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월별 세수 진도 상황이라든지 세목별 상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버텀업으로 자료를 갖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